그깟 반찬도 못 해주냐고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드는 저에게 신우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을 보냈습니다. 언니 아기 반찬 좀 만들어주세요. 돈을 줄 테니 더 줄 테니 제발 만들어달라고. 저는 37살, 5살 준영이와 4살 제니를 키우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매일이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집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시누이가 왜 제게 자기 아이 반찬을 요구하는 걸까요? 결국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유세 떤다는 말까지 들으며 무너진 그날 밤 제 앞을 가로막은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풀렸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기 반찬 하나로 벌어진 전쟁. 1. 끝없는 하루의 시작. 띠리리링.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눈을 뜬 상태였다. 몸은 이미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준혁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37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도 파이팅.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며 부엌으로 향했다. 준영이와 제니 그리고 남편 준혁의 아침 도시락까지. 세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전쟁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저녁에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엄마. 6시 30분 어김없이 5살 준영이가 일어났다. 응, 준영아. 일어났어? 씻으러 가자. 준영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는 동안 이번엔 4살 제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제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제니야, 우리 공주님 일어나자. 엄마가 오늘 제니 좋아하는 딸기 준비했어. 겨우 제니를 달래서 씻기고 둘을 식탁에 앉혔다. 제니는 편식이 심해서 아침마다 밥 먹이는 게 전쟁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제니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장조림, 어묵볶음 같은 반찬을 따로 만들어서 작은 통에 담아두었다. 엄마, 저는 다 먹었어요. 준영이는 밥을 잘 먹는 편이라 든든했다. 하지만 제니는 한 숟가락 먹이는데도 온갖 애교와 협상이 필요했다. 제니야, 한 입만 더. 그럼 유치원 가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 수 있어. 6시 30분이 되자 남편 준혁도 일어났다. 건축 현장 자재 담당인 남편은 7시에 출근해야 했다. 여보, 밥 먹어. 도시락도 싸뒀어. 고생이 많아. 내가 먼저 나갈게. 남편이 급하게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아이들의 어린이집 가방을 챙겼다. 여벌 옷, 물통, 수건, 알림장. 빠뜨린 건 없는지 재차 확인했다. 자, 준영이, 제니. 이제 어린이집 갈 시간이야.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고 나면 이미 8시 10분. 9시까지 출근하려면 허겁지겁 달려야 했다. 회사까지 가는 차 안에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이런 하루가 매일 반복됐다.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기로 쉴 틈이 없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웃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다. 시작된 불씨.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는 가족을 챙겼다. 특히 지난주는 시어머님 생신이었다. 한 달 전부터 미리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다. 생신 당일 나는 회사를 조금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시부모님, 우리 가족 그리고 시누이 가족까지 모두 모였다. 시누이 은지는 나보다 3살 어렸다. 34살인 그녀에게는 5살 아들 유준이가 있었다. 은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응, 은지야. 유준이 많이 컸네? 그러게요. 요즘 밥도 잘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은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유준이가 밥을 안 먹는다는 말. 하지만 볼 때마다 유준이는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나는 가방에서 제니 전용 반찬통을 꺼냈다. 멸치볶음, 장조림, 어묵볶음이 들어 있었다. 제니는 편식이 심해서 외식할 때도 늘 이렇게 반찬을 챙겨 다녔다. 제니야, 여기 제니 좋아하는 멸치 있어. 먹어볼까? 그런데 옆에 앉은 유준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다.
고모 그게 뭐예요? 응? 이건 제니 반찬이야.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은지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유준아, 그건 제니 거잖아. 여기 맛있는 거 많으니까 이거 먹어. 싫어요. 저건 먹고 싶어요. 유준이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식당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했다. 괜찮아요. 유준이 먹고 싶으면 조금 주면 되죠. 언니 괜찮아요? 네, 얼마든지요. 유준이에게 멸치볶음을 조금 주자 유준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고모, 이거 완전 맛있어요. 더 주세요. 유준아, 그만 먹어. 제니 거잖아. 은지가 말렸지만 나는 괜찮다며 더 주었다. 그렇게 유준이는 내가 준비한 반찬의 반 이상을 먹어버렸다. 장조림도 어묵볶음도 거의 다 유준이 입으로 들어갔다. 언니 정말 맛있나 봐요. 우리 유준이가 평소에 반찬 이렇게 안 먹거든요. 시어머님도 거들었다. 그러게. 며느리가 손맛이 좋나 봐. 유준이가 저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봤네. 칭찬이라고 하셨지만 왠지 모를 부담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다. 3. 시작된 요구.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지에게서 카톡이 왔다. 언니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유준이가 집에 와서도 고모가 만든 반찬 이야기만 해요. 히읗히읗. 그래? 유준이가 잘 먹어줘서 나도 기뻤어. 평범한 인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날 은지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유준이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유준이가 너무 잘 먹어서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은지야,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미안해. 아, 그럼 돈 드릴게요. 재료비랑 수고비 다 드릴게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가 되어야 겨우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주말에는 밀린 빨래와 청소 그리고 한 주간 먹을 밑반찬 만들기로 정신이 없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한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나도 우리 애들 반찬 만드는 것도 빠듯해서. 언니 제발요. 유준이가 밥을 안 먹어서 너무 걱정이었는데 언니 반찬은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하루에 한두 번씩 카톡이 왔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메시지는 계속됐다. 언니 돈 더 드릴게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은지야,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니까. 미안해. 그럼 주말에 한 번만요. 제발요 언니. 은지야, 나도 주말에 밀린 집안일 해야 돼. 정말 안 돼. 거절을 몇 번이고 했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메시지가 왔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언니 생각해 보셨어요? 언니 유준이가 오늘도 밥을 안 먹었어요. 언니 반찬만 찾아요. 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세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나는 기가 막혔다. 내가 매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조카를 위해 반찬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는 매정한 언니. 4. 시어머니의 등장.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겨우 소파에 앉았을 때였다.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머님. 응 며느리. 지금 통화 괜찮지?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은지한테 들었는데 유준이 반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은지가 어머님까지 끌어들인 것이었다. 어머님 그게.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자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바쁜 건 나도 알지. 그래도 그깟 반찬 좀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은지가 돈도 준다잖아. 어머님 돈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 은지가 평소에 너한테 잘해주지 않았냐? 신우이가 조카 반찬 좀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해줘?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변명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다. 나도 은지 키울 때 일하면서 애들 밥 다 해줬어.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해. 반찬 좀 만드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어머님. 그리고 유준이가 평소에 밥을 안 먹어서 은지가 얼마나 걱정인데. 내가 만든 반찬은 그렇게 잘 먹는다잖아. 조카 건강 생각해서라도 좀 해줘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카의 건강까지 내 책임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나중에는 또 무슨 나중이야?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깟 반찬 해주는 걸로 유세 떠는 거 아니니까 괜한 소리 말고 빨리 좀 해줘. 유세를 떤다고요? 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조카 반찬도 안 해주고. 신우이가 얼마나 낮은 자세로 부탁을 했는데. 딸까. 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그깟 반찬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만든 그 반찬이 그깟 반찬이었다.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매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세를 떤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무너지는 순간. 그날 밤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다. 준영이와 제니가 잠든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인 하루. 아침에 아이들 준비시키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아이들 데려오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그 모든 게 그깟이란 말 한마디로 무시당한 기분이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울었다. 여보? 아직 안 자? 남편 준혁이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우는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달려왔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왜 우는데? 준혁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다. 나는 시어머님과의 통화, 은지의 집요한 요구, 그동안의 힘들었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 준비시키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또 애들 케어하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어. 그런데 은지는 집에서 애 하나 키우면서 왜 자기 애 반찬을 내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야? 돈을 준다고?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 준혁이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보고 유세 떤다고 하셨어. 그깟 반찬도 못 해주냐고. 나는 그깟 반찬을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 제니가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정성껏 만드는 거야. 그게 그깟이라는 말을 듣다니. 말을 하면 할수록 눈물이 더 나왔다. 어머니 전화 받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나는 매일 전쟁 같은 아침을 보내고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집에 와서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나한테 조카 하나 챙기지 못한다고 매정하다고 유세 떤다고.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6. 든든한 남편. 준혁이 한동안 말없이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괜찮아.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잖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잠깐만 기다려.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은지였다. 여보세요 오빠? 야, 너 지금 뭐하냐? 응? 왜? 애 재우고 있는데. 너 유준이 반찬 만들어 달라고 했지? 오빠가 어떡해?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야, 너 제정신이냐?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얼마나 한가한지는 모르겠는데 제니 엄마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 그게 언니가 바쁜 건 알지만 바쁜 정도가 아니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영이 제니 준비시키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또 애들 케어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 하느라 쉴 틈이 없어. 그래도가 아니야. 너는 집에서 종일 애 하나 키우면서 왜 내 반찬을 남이 만들어줘야 하냐? 은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오빠, 그게 아니라 유준이가 밥을 안 먹어서. 밥을 안 먹으면 내가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엄마잖아. 시간 많은 내가 왜 시간 없는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해? 언니가 만든 반찬을 유준이가 너무 잘 먹어서. 그럼 레시피 물어보든지 배워서 내가 만들든지 왜 남한테 해달라고 하냐고. 그리고 엄마한테까지 전화하게 만든 건 너지? 엄마가 제니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몰라. 나는 그냥 엄마한테 이야기만 했을 뿐이야. 유세 떤다고 하셨어.
그깟 반찬도 못 해주냐고. 야, 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제니 엄마 힘들게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알았어? 오빠. 대답 안 해? 알았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특히 제니 엄마는 지금 너보다 100배는 더 바쁘다고. 준혁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안아주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나는 그저 준혁의 품에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속상해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너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응. 우리 여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애들 챙기고 나까지 챙겨주잖아. 정말 고맙고 미안해.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것,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다. 7. 변화의 시작.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었다.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준혁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준영이 씻겨줄게. 여보는 제니 챙겨. 응, 고마워. 함께 아침을 준비하니 훨씬 수월했다. 아이들도 아빠가 함께 있으니 더 신나 보였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에서 알림이 왔다. 은지였다. 언니 어제 오빠한테 혼났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언니가 얼마나 바쁜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짧은 사과 메시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은지야. 나도 좀 예민했던 것 같아. 유준이 반찬은 내가 시간 날 때 레시피 알려줄게. 그럼 은지가 만들어봐.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며느리 저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준혁이한테 들으니까 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더라. 내가 몰랐다. 앞으로는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님의 사과를 받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8. 새로운 일상.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여전히 아침은 바빴지만 준혁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 어느 주말 은지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유준이를 데리고 왔다. 언니 레시피대로 멸치볶음 만들어 봤는데요. 언니처럼 맛있게 안 되더라고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럼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부엌에서 은지와 함께 멸치볶음을 만들었다. 준영이, 제니, 유준이는 거실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멸치를 이 정도 볶아주면 돼. 너무 오래 볶으면 쓴맛이 나. 아,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쓴맛이 났나 봐요. 함께 요리를 하며 은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은지도 나름 고민이 많았다. 전업주부로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 유준이가 또래 친구들만큼 발달이 빠르지 않아서 느끼는 불안감. 언니 사실 유준이가 밥을 안 먹어서 너무 걱정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잘 먹는데 우리 유준이만 안 먹으니까 제가 뭘 잘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은지야, 애들은 다 다르잖아. 유준이도 잘 크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언니 반찬을 그렇게 잘 먹는 걸 보니까 제 요리 솜씨가 부족한 건가 싶어서. 아니야. 아마 새로운 맛이라서 신기했던 거겠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거야. 은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언니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고. 이제는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은지의 고민을, 은지는 나의 힘든 일상을. 저녁 식사 시간 준혁과 은지, 남편 민수까지 합류해서 다 같이 식사를 했다. 내가 만든 멸치볶음, 장조림, 어묵볶음이 식탁에 올랐다. 그리고 은지가 만든 멸치볶음도 함께. 자, 유준아. 엄마가 만든 멸치볶음이랑 고모가 만든 멸치볶음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어? 준혁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유준이가 두 접시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다. 둘 다 맛있어요. 엄마 것도 맛있고 고모 것도 맛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유준이 똑똑하네. 은지가 유준이를 안아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미소를 지었다. 9. 깨달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준혁과 함께 소파에 앉았다. 여보, 오늘 은지랑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응? 사람들은 다 각자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은지도 나름대로 힘들었던 거지. 그래도 내가 훨씬 더 힘들었잖아. 맞아. 하지만 은지도 처음 엄마가 되어서 모든 게 불안하고 걱정됐을 거야. 그래서 내 반찬을 보고 해답을 찾은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내게 떠넘기는 건 아니지. 응, 그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오늘 같이 요리하면서 이야기 나누니까 은지도 반성하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해보겠대.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잖아.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서 가능한 거야. 만약 당신이 그때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혼자 삼키고 있었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이야.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 준혁이 나를 안아주었다. 따뜻한 품이었다. 10. 그 후. 그 일 이후로 우리 가족과 시댁 식구들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시어머님은 가끔 밑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 보내주셨고, 나도 시간이 날 때 시댁에 들러서 함께 요리를 하곤 했다. 은지는 레시피를 배워서 유준이에게 직접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가끔 실패하기도 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다. 그리고 유준이도 엄마가 만든 음식을 더 잘 먹게 되었다. 어느 날 은지에게서 사진이 왔다. 유준이가 밥을 깨끗하게 비운 접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언니. 유준이가 오늘 제가 만든 멸치볶음 다 먹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은지가 잘한 거지. 유준이도 엄마 마음을 아나 봐. 앞으로도 화이팅.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일상은 여전히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준혁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다. 새벽 5시. 나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자, 오늘도 시작이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웠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신우이의 끝없는 요구, 시어머니의 압박, 그리고 남편의 시원한 대응.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우이의 입장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주인공처럼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신우이가 너무 심했다 또는 신우이 입장도 이해된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고 있으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삶에 공감되는 이야기,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